역대급 증시 흐름이 지난 연말부터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역대급으로 논란도 많았습니다. 더 갈 거야. 아니야, 이제 쉴 거야. 그런데 더 고민스러웠던 건 그 양쪽의 의견에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모두 다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매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해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함께하는 분이 되겠죠. 단야 선생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랑 오늘 첫 시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단야 선생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었는가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때만 해도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가 흔들리는 그 시점에서 작년 11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두가 고민하는 그 시점, 만인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고민 말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 단야 선생께서는 이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줬다라는 느낌인데 이 이후에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또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옥 같은 멘트들 보시죠. 당신은 투자를 하냐, 투기를 하냐 하며 적금 주식을 자주 공략을 해주셨고 적금 주식들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수익이 됐습니다. 그리고 밀려도 겁내지 말자. 이 이야기 해주신 게 12월 18일. 이 이후에도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만약 저때 겁냈던 분들이라면 올 연초에 그 상승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 사냥에 나서라라고 얼마 전에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요. 저 공부 많이 했죠. 아유,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단야 선생님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 오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조금 많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팔까요? 살까요? 저 역시도 고민은 스러운 국면입니다만 아직까지 불안한 그렇게 단정을 지을 상황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고민될 땐 어떤 전략? 항상 반반 전략을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도 오늘 이제 대부분 종목들 차익 실현하는 거 한 4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도주를 선정해서 주도주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서 의견 분분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건 유동성 하나를 믿어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그 화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요인일 거예요. 네. 더 간다. 아니다. 더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도 11월 4일하고 또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총수 공백에 따른 TSMC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어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 필요성 대두되는 것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해서 각국에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현금을 살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커지는 부분들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고평가 인식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불거지는 것이 워낙 강세 기조에서 워낙 약세에 전환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그 요인들이 좀씩 없어진다라는 게 주가의 하락을 염두에 두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더 간다라고 보는 입장은 시장으로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밤 11시에 공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외국인들 팔고 기관들 팔지만 개인들 매수하는 거 절대 무시하지 마라. 4조 원, 2조 원 매수하지만 예탁금이 감소하지 않고 매수하는 만큼 예탁금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여기 있고 또 저는 3013포인트 바닥권 확인되면 크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주일날에 말했는데 월요일날 공교롭게도 구속 소식이 나오면서 3013이 깨져 3003까지 왔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단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지수와 상관없이 먹을 게 많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바로 기업의 실적 개선하고 지금 업종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8월, 9월 달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부품주들 저평가됐고 이러이러한 호전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쪽을 주목하라. 반도체만 보지 말자 했는데 지금 부품주들 올라가고 있고 또 11월 달에 우리 말씀드렸던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2월 30일에도 말씀드렸던 게 한화그룹 잘 봐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업종 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못 가더라도 내일 모레 틀림없이 가는 업종들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악재와 호재 사인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제 의견은 호재 부분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단야 선생께서는 뭐 악재 호재 나름 다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네. 나는 그 안에서도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개별 종목 실적이 가시화된다면 분명히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이 있을 거라 가는 종목을 베팅하는데 이 에너지를 쓰시겠다라는 거죠. 아니죠. 저는 갈 준비하는 업종에다 하겠다는 거죠. 갈 준비 그게 더 네. 매력적이긴 네. 하네요. 그래서 어떤 건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하락할까? 저는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필요 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나오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국내 정책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인사에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은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 이 부분이 긍정적이고 다음 화면 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변곡점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는 거는 개인 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하고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면 다시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 또 주관적인 건 뭐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기 때문에 정책 시행까지는 지수가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 감정 받을 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취임 초기까지는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시장에서 관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중에 수급적인 요소들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수급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얻을 만한 힌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요? 저는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쪽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융투자 연기금들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외부 위탁 운용사들이 보유한 자금 주식을 매도 쪽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어떤 얘기 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금융투자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는 겁니다.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했을 때 주가 올라가면 매도하고 또 금융투자가 차익 실현 매도할 때 개인들 다시 받아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항상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유동성 예탁금입니다. 지난 주말과 항상 말씀드렸던 게 예탁금이 60조 원 미만으로 가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그 현금 확보고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지만 예탁금이 60조 이상 68조 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2조 4조 매수에도 예탁금이 주식 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감소되는 게 정석이지만 순매수 금액보다 예탁금 규모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단기 자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눈치 볼 수 있는 CMA를 보더라도 CMA 자금 단기 자금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장 큰 게 그 마켓 머니 펀드 MMF거든요. MMF 같은 경우는 135조 원을 지지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MMF 역시도 들어오고 있고요. 한간에 지금 신용융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작년 그 10월, 11월까지 신용융자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로 봤지만
그 이외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수급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요인이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보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 되지 않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마냥 반대매매 당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신용 비율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당분간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크게 원자재 쪽을 봤을 때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원화 약세가 돌아섰다는 것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줄어들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자, 궁극적으로 여기서 보면 1180원 기준, 여기서 이제 1080원 기준에서 이중바닥 받고 지금 반등을 줬지만 결국에 1119원 여기가 나름대로는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대를 원화가 돌파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 부분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럼 다음 화면 준비된 거 볼게요. 저는 제일 지표로 많이 보는 게 원자재 중에서 구리 가격을 많이 봐요. 구리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경기 성장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과거 96년도 아시아 구제금융과 2000년 IT 버블,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왔을 때 이 구리 가격 역시도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코로나19가 터진 3월에도 구리 가격이 터졌었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수하고 움직임이 비슷하잖아요. 이 구리는 전기, 자동차, 조선, 해운 이쪽에 모든 전방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건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방 산업들의 수요가 높다라는 것. 즉 이거는 전방 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가격 올라가는 거는 지금 페루라든가 이쪽 중남미 채굴량이 지금 코로나19에서 감소돼서 그렇죠. 이 부분도 가격의 일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제일 큰 요인은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이쪽에 대한 전방 산업의 업황호조가 구리 가격을 크게 올리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가격 수준입니다. 궁극적으로 1월 8일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지수도 역시 상방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표로 봤을 때 구리 선물 가격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저 잠시 질문이 네.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사실 구리 가격을 얘기를 하면서 네. 구리가와 동행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풍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풍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단야 선생님 의견은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지금 풍산홀딩스는 무상증자에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풍산이 하는 부분들은 이 동 부분이고, 네. 자, 이 부분이 방산이 가면 후발로 늦게 따라가죠.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더 가도 되겠다는 거죠? 네네, 풍산이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테크인 방산 쪽이죠. 그다음에 현대로템처럼 이쪽 방산 쪽이 꺾어지면 이거 같이 꺾어지니까 얘들이 꺾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변을 네. 강요했던 것 같은데 어서 진행해 주시죠. 저는 다음 화면 한번 주세요. 저는 네. 이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이 변동성 지표예요. 이거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빅스 지수가 급등하니까 이제 지수 폭락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3번 파동을 쭉 연결했을 때 아직까지는 수렴형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빅스가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수렴 부분을 상단한 이탈하거나 하단 이탈했을 때 지수의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결국에 빅스 지수가 이처럼 수렴형으로 간다라는 거는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를 보면 이미 이중바닥 막았고, 저기 보면은요, 3월 달에 했던 갭 상승했던 부분을 메꿔주는, 갭 상승하는 부분을 메꿔주는 조정이 나오면 일단 거기서는 쉬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빅스 지수가 우상향한다, 이런 논리는 틀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수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돼요? 다냐 선생님의 다음 적금 주식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계실 거란 네. 말이에요. 뭐 봐요, 저희? 저는 항상 달리는 말은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 대신에 한참 웅크리고 그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요이땅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업종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건설 업종은 그 11월 달에 말씀드렸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건설 업종은 호재니까 건설 업종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건설 업종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맥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정부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취임하여서 정책을 가더라도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기 부양책이 여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아울러서 유가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이전 회복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그동안 스톱되었던 건설 경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건설 업황들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저평가되고 있고 2021년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 업종에서 본다면 HDC 현대산업개발, 이제 아시아나항공 악재 모든 거 물러나갔죠. 그 다음에 대우건설, GS건설, 즉 해외 발주라든가 수주 부분이 많았던 건설사들은 지금 주가 빠지고 있지만 채워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선기자재, 항공기자재 저평가됐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가 지금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게 이제 아스트. 보세요. 올해 한번 보세요. 이게 만스트가 되는지. 항상 우리는 5,000원 1차 목표, 6,000원 2차 목표 잡았잖아요. 그러면 5,500원 전후면 사도 되지 않을까? 저는 4,500원 전후면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이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에 비해서 못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제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못 올라간 거 AP 시스템이라든가 인터플렉스 오늘 저희는 절반 이익 실현했지만 좀 더 밀린다면 이런 것들 채워놔도 문제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주식들 야 이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야 돼 현대차 사야 돼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두 다리 쭉 뻗고 자면서 내가 본업에 충실할 때 내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쏠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쏠리지 않아 있는데 곧 쏠릴 수 있을 기대가 있다라는 쪽에 이야기를 좀 오늘 초점 맞춰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적금주로 유명한 아스트 올해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희 꼼꼼하게 보면서 그 수익 같이 누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매주 수요일입니다. 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